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전자학부 생체공학과에 입학한 장서영입니다.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여자대학교까지 총 7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생체공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의대를 준비를 하려고 재수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고, 이때 봤던 수능 성적은 저한테 그대로 트라우마가 돼서 저는 아직도 제 수능 성적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의대 논술을 준비하려고 보던 수리 논술에서 합격을 해서 서울 내에 있는 바이오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여기를 다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와는 많이 결이 달라서 편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편이었고 암기는 등한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수능 수학 30번에 꽂혀서 이거를 4시간 동안 풀어서 수학 선생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과를 권하실 정도로 저는 제가 원하는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고, 영어나 이런 한국사 이런 것들은 정말 싫어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였고 영어도 절편 기준 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입은 수학이 대부분이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수홀러였습니다. 수학만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수홀러였음에도 7개의 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까지 단어를 놓지 않았고 생명공학과,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같은 비메이저 학과를 지원하였으며 서류 점수에서 낮지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공계 분들은 수학하느라 바쁘신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영어를 잘하는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단어와 구문은 놓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공계 분들은 하반기쯤 가면은 수학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현강을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현장 강의를 다니면서 강제적으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현장 강의에서 내주시는 숙제와 단어 정도를 소화하신다면 영어 학습 시간과 수학 학습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수학 개념 노트, 수학 단권화 노트, 수학 실수 노트, 수학 오답 노트까지 각 과목별로 작성했는데요. 특히 수학은 6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도 많고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와 실수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답 노트는 매 유형을 풀다 보면은 계속해서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약점이니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개념 구명을 메꿀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학을 풀다 보면 계산 실수를 해서 아깝게 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저는 실수 노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계산 실수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부를 생략해서 자꾸 문제를 틀린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써놓고 마이너스 부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푸는 연습을 하자라는 행동까지 써놨습니다. 수학 실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하지만 인지한다면 그 문제를 풀 때마다 같은 풀이를 풀 때마다 조금 주의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수학 실수 노트를 쓰고 나서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수학 강사 일을 함께 병행하느라 월수금에는 강의 3강만 듣고 남은 시간에는 복습과 수업을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벅차서 밤새면서 학원 휴게실에서 쪽잠 자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특히 9월, 10월에 가서 큰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저는 생활 패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어서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자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가 8시간만 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계속 늦춰졌고, 이로 인해 10월부터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자고 싶은 만큼 자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활 패턴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고생하시며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 공부 시간은 채워야겠지만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잡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다 보면 우울한 것은 당연하고 불안한 상황에 촉박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조금만 불안해하시고 묵묵히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인서울 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다 썼습니다. 원서 지원을 할 때까지는 언제 시험을 볼지는 나오지만 몇 시에 시험을 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가 겹치고 어느 대학교가 겹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대학교를 다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단국대, 그리고 국민대 이 세 개가 하루에 보는 학교였는데 국민대는 이화여대랑 겹쳐서 아예 보러 가지 못했고요. 단국대는 시험을 보러 가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이화여대만 보러 갔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든 대학을 다 써놓고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상황을 봐서 대학교를 골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제가 골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원서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골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생애 마지막 입시가 될 수 있는데 쓰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이과 오는 분들께는 꼭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공계는 합격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거기서 배우는 과목이 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얽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성한 학교에서 한 학교는 보험으로 쓰고 중경외시 라인에서 두 학교 정도는 보험으로 쓰는 등 이런 전략을 함께 가져가신다면 얽힐은 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모의고사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애에 있는 류승민 선생님과 장항수학 교수님에 있는 모의고사를 전부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었고 잘 볼 때는 10%까지도 나왔지만 못 볼 때는 거의 50%, 평균 이하까지의 점수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저의 약점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문제풀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오답이나 약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아직 채울 구멍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정말 다채롭게 해서 실수 노트 채우는 재미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개념 구멍을 메꾸시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셔서 꼭 마지막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원동력은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기부여나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당장 해야 될 것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기전자학부 생체공학과에서 회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안 해본 공부를 하느라 열심히 고생하고 있긴 합니다. 당장은 이거 공부하느라 급하지만 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 저는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면서 생체공학자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출 풀고 1년 동안 달려온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류승민 교수님, 재수에 편입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달려온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잘하는 중이지만 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도 묵묵하게 기다려준 제 남자친구한테도 고맙습니다. 이제 편입을 시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작년에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서 다시 도전하려는 동기들 모두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거 압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조금만 우울해하시고 묵묵히 해야 할 것을 하세요. 꽃같은 청춘을 여러분들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큰 한 발자국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김영편님 화이팅!